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나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힘내면서 우상향을 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8가지 특징주, 오늘 좀 어제 좀 쪼만쪼만한 거 했으니까 오늘 좀 큼직큼직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개의 최고의 종목 뽑아봅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미인주는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우선 대진표를 공개하기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셨습니다. 네, 이제 뭔가 앞으로도 오실 거고요. 네. 계속 오시고요. 자, 네, 계속 오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은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 네. 초반에 조금 그래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성장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또 이게 홍콩 보니까 또 그게 또 이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최인호 전문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미증시 보시다시피 예. 사실은 이 선물부터 시작해서 원자재도 다 하락했었어요. 그랬군요. 어저께 완전 폭락장이었는데요. 가만히 한번 이렇게 죽게 보면 어저께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네네. 달러만 상승세인데 이 전반적으로 어저께 미증시를 한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쭉 보니까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 타이슨 푸드라고. 아, 고기. 예, 육가공. 육가공부터 시작해고 소 관련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소형교육부터 시작하고 대형업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쪽 관련 섹터가 오늘 조금 힘을 받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하필이면 또 윤석열 또 대통령을 취임식이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예. 0시부터 이제 대통령 됐죠. 군수 통치권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보지 않습니까? 차기 대통령을 보면 항상 취임시된 날 다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아, 그때. 다 떨어진 자, 그게 재료 바로 소멸 이런 거 봐야 재료 소멸도 그렇고 일단 예 그렇죠. 어쩌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그냥 분위기상 그렇죠. 그때 당시면 다 2월 달이에요. 또 참 우리가 이번에 5월 달이지만 그렇죠. 다 2월 달이었었어요. 그렇군요. 또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번 주 증시는 좀 특히 옵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만기일이 또 그거죠. 또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참 시장에 사실은 먹구름이 그냥 끼어 있어요. 그렇죠. 예, 먹구름이 끼기 때문에 최근엔 계속 예. 부진하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뭐 이렇게 선방도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조그만 시총 작은 소형주들이 테마성으로 해서 장을 좀 이렇게 흔들어 나가는데 네. 지금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끝없이 떨어질 거로 지금 봐져요. 그렇군요. 이 밑에 받치는 게 없습니다.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하락의 시작은 말씀하셨는데. 계속 되었었죠. 예, 그렇죠, 항상 그렇죠. 하락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언제 다시 도전하는. 근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은 이번 주에 한 장중에 한 번은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계속 돌고 있는 수급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인들이라든지 돈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좋은 종목에 관련돼서는 집중적으로 매수세들이 좀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기성 시세 차익 실현을 얻는 거겠죠. 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성인지 호재가 아니면 장기성으로 봐야 될 건지를 보려면 차트를 5년에서 6년 차트를 길게 봐야 돼요. 산이 한 번, 두 번을 이렇게 넘어갔던 시점인가 아니면 계속 밑에서 우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인가 네네. 그런 거를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업종에 관련된 거는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시장은 아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지금 이 시장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일단은 제일 빠른 시점은 6월 달에, 다음 달에. 6월 달쯤에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게 어메이징 마켓이라고 이디가 아니라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와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빠른 시점인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군요. 환율적인 거, 외환적인 거. 환율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러 보유량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네. 외인들은 들어오면 배당을 받아가거나 하면 빨리빨리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느냐든 재경부에서 좀 이거를 그러니까 정부적인 쪽은 문제가 큽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단점이 장점인데 신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뭐 그쪽 관련돼서 또 관심을 가지고 경제를 살린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일단 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전 정치인 분들은 네. 일단은 말은 다들 하시니까 일단은 말로 항상 이게 보여줘야죠. 쫙 편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예. 이게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잘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치도 지금 제일 높을 때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제일 높았죠. 예. 왜냐하면 허니문 또 이렇게 보통 정권 허니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 딱 이렇게 오늘 이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면 네네. 한 1년 동안은 정책 관련주들이 상당히 네. 널뛰기 장세로 많이 뛰고 템베거 장세들도 몇 종목들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110개에 관련돼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 그분께서 네. 나온 정책 공약 중에서 구정부와 신구가
맞자 떨어지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에너지 관련된 다 다른 건 아니죠. 다 아니죠. 네. 네. 어차피 골격은 다 똑같으니까. 네, 그 골격을 어떤 체제로 보고 우리 시장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자동차 관련. 네. 제가 그때 봐서 현대자동차 2차 전지 신동성장 관련된 부분은 예. 무조건 그쪽 섹터 쪽은 지금 시장은 떨어져 있지만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좀 보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장단기도 이제 대형 종에서 대형 업종에서도 현명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걸 한번 잘 섹터를 잘 보시고 아무튼 시장을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섹터를 어떤 섹터가 가장 좀 유망한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일단 어제 그 푸틴을 기점으로 네. 뭐 전쟁은 전면전하지 않겠으나 네. 전쟁은 계속하겠다 하면서 이제 기대를 좀 저버렸죠. 네, 좀 남탓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가려고 그쵸. 하는 건데 네. 역시 뭐 러시아의 그 이제 독재답게 거의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안 그래도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들은 어제 그 푸틴의 발언에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 전면전은 아니지만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기술주들 나스닥 기술주들 특히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 많이 밀렸죠. 네, 낙폭을 좀 엄청 많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있는 만큼 실망도 좀 큰 편이니까요. 네. 이제 거기다가 지금 FOMC의 이제 파월 의장의 좀 발언들이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75bp도 네. 이제 인상을 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차라리 75bp를 그냥 인상을 해버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초반에 세게 한번 맞고 네, 네, 네. 또 빨리 하자는 맞는 거죠. 게 낫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곧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상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많이 이제 하락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네네.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악재는 지금 다 시장에서 터진 상태에서 네. 시장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어찌됐든 나아져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저는 피크아웃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만약에 고공행진을 멈추고 정상화가 오면은 정상화가 이제 시기가 온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감안해야 될 거는 그 정상화가 오는 과정 안에서 그 감내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길까요? 아무래도 길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하반기 동안 그거를 좀 받아내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네. 동안.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시장 상황이 지금 포인트가 코로나 봉쇄 그리고 금리 인상 그렇죠. 지금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일단 네. 코로나 봉쇄부터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빨리 풀려서 공급망이 풀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풀어지기까지 계속 버티기 위한 해지 수단이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초반에 네. 그런 걸 보시면 일단 전쟁에 대해서 어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사료주들 뭐 비료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재 관련한 그런 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사료 비료 뭐 미래생명자원부터 시작해서 팜스토리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네, 움직였단 많이 말이죠.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완전 특집으로 봤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훈련을 제 생각에 조금만 하시면 이 따라가는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그쵸, 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스케줄 매매라고 해서 오늘 같은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취임식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원전. 근데 원전 중에 그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단 그렇죠. 말이죠.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웅진이라든지 예. 그런 스케줄 매매를 통해서 미리 그런 관심 종목들을 알고 있다면 시장에서 이런 장 속에서도 2%에서 3%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공부하시고 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좀 이제는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중국의 봉쇄가 언제 끝나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대진표도 궁금해지잖아요. 네. 대진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8가지 업종에서 대표 종목들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종목 얘기도 하고 업종도 비교해서 어디가 더 좋은지 이렇게 라운드별로 한 번씩 좀 더 복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제 음식료의 대표죠. CJ 제일제당과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쪽입니다. 현대차가 1라운드에서 붙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위메이드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는데요. 둘 다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이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한 부분들 함께 섹터별로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오늘도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또 대표적인 아모레 퍼시픽이 3라운드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네. S51 정유화학 관련주가 올라와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네. S51 국제 유가가 조금 휘청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네. 에코프로비엠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급락하면서 악영향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어제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게 굵직굵직하게 큰 걸 보면서 이제 또 신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죠. 또 포트폴리오를 또 새롭게 꾸며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음식료에서 CJ 제일제당 그리고 완성차에서 현대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제 CJ 제일제당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CJ 제일제당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봤을 때 네. 앞으로 어떤 섹터에 더 집중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김형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CJ 제일제당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CJ 제일제당 네. 음식료 업종을 조금 더 좋게 봐주신 거네요.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거 다 제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또 김영우 전문가님이 오늘 한마디도 안 나올 말이 있어요. 수급. 수급이란다. 아니, 거래량. 예, 절대 거래량. 왜냐면 워낙 거래량들이 다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어제 거래량으로 이어서. 예, 이제 뭐 입막음 포집 뭐 예, 하시는 매집 건가요? 공인 네. 절대 안 나오는 종목이네. 이거는 그냥 펀더멘탈로 나가야 될 상황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보는 종목은요. 두 네. 종류가 제가 다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단기적인 측면은 CJ입니다. CJ. 전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이 원자재 상승부터 시작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 근데 현대차는 소비재 중으로는 큰 대형 자동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15,000개의 제품들,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매집을 해야 될 상황이 바로 현대차예요. 또 CJ 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상당히 한 7% 이상 오늘 장중에 한 7.8% 이렇게 상승했는데 네. 저는 단기적인 측면은 CJ지만 오늘 지금 사라 하면 CJ를 사지 않고 현대차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현대차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시에노 전문가는 단기는 아니고 다른 쪽에 포인트를 맞추신 건데 우선 CJ 제일제당과 관련된 매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도 좀 포함해서요. 네네. 예. 일단은 뭐 현대차랑 이제 완성차 업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저는 이제 현대차는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초로 저는 점점 밀려서 말씀을 드려요. 그럼 두 분이서 네. 같은 관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대차 괜찮다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시황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공급망 문제라든지 네, 해결이 안 되죠. 맞습니다. 뭐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신차를 봤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말은 지금 실적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급과 수요를 맞추려면은 저는 원래는 이제 하반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미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안 좋게 보시네요. 네, 이런 회복들이 지금 되려면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오히려 이제 CJ 제일제당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와는 살짝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비가 되는 그리고 판매가가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 차는 있고요. 안 살 수가 있는데 조금 네. 안 살 수 있는데 먹는 건 도대체 안 된다 이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음식료 쪽이 낫지 않나. 그리고 판매가 전이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네. 부분도 충분히 실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 이제 곡물 가격이 따라서 상승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좋은 거네요. 네. 네.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용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셀렉타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호조가 계속해서 길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 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쪽에서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CJ제일제당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조금 길게 보십니다. 현대차 쪽 보십니다. 잠깐 말씀드린 CJ제일당은 오늘 전 미증시에서도 타이슨 푸드가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 CJ 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그냥 만두도 만들지만 네. 원래 축산 비료가 또 제일 많이 해요. 동남아에서 비료 공장을 많이 해요. 아, 이쪽은 몰랐네요. 비료 쪽 많이 예, 합니다. 예. 비료만 바이오도 하고 네. 이거는 진짜 어찌 보면 그 하나를 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 뭐 이렇게 소형주라든지 뭐 이렇게 성장주를 가지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기업들은 보통 뭘 시작한다면 이 만들어지기 제품까지 소요 시간이 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보통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품화 시키고 이게 하려면. 근데 일반적인 이렇게 하청이나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뭘 시작한다면 그때 상승세가 뛰어요. 네.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은 미리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루어졌다?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루어지는 뭐냐면 지금 예. 같이 이렇게 원자재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그다음 비료, 예, 사료주들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자기는 그쪽에 관련된 섹터에서 제일 강하단 말이죠, CJ가. 왜냐하면 모든 식음료에서 다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또 바이오도 같이 해요, 이건 또 바이오. 그럼 CJ가 제일 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게 음식까지도 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생명공학까지 다 하는 회사예요. 다이어트까지 공략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햄버거인데 패티가 햄버거가 아니고 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거로. 버섯, 콩 예,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죠. 그러니까 이 맛없겠네. 회사가 그렇죠. 생각은 맛없어요. 생각하면. 예. 그래서 CJ제일제당은 무조건 이렇게 단기적인 지금 전쟁 리스크가 워낙 러시아발이 많 크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목표까지 다 도달했고 계속 올라갈 그렇게 거예요. 보시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거의 한 50도 올라갈 5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차는 예. 주가가 내일도 떨어질 수 있어요. 모레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악재가 많으니까. 그렇죠. 해결된 게 없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저점이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코리아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판매량이나 인지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메리트적인 게 떨어진다 뿐이지 사실은 이 주가 되게 낮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네, 발행 주가에 비교해서 되게 낮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항상 말해야 되는 게 2차 전지 관련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가 다 어디다 납품합니까? 차 만드는 데다가. 그게 그렇죠. 차 만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차 아닙니까? 기업. 아, 현대차 기업. 예. 예, 그렇죠. 그러면 1이나 전에나 2차 전지가 좋습니다 하면 그 좋은 게 어디로 가면 현대차라고요. 현대차로 가겠네요. 그럼요. 시차가 좀 예, 있지만. 그리고 판가가 다 모든 게 지금은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다들 지금 증시에서도 지금 항상 이렇게 이렇게 경제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 나오시면 항상 말씀을 하는 게 이렇게 판가가 지금 되냐는데 근데 거의 소재 같은 금속 같은 데는 다 판가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소비자한테 전가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저점 싸다. 지점이다. 예. 그래서 네네. 지금 진입해도 좋다. 할인되어 있다. 지금 네. 진입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CJ제일제당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네, 현대차가 63%로 CJ제일제당을 제치고 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네, 현대차 이제 올리도록 할 건데요. 네. CJ제일제당도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은 종목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음식료 업종 특히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이건 있는 좀 부분. 몰랐었어요, 저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목표가는 44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네. 네. 네, 44만 원으로 잡고 CJ제일제당을 좀 단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인플레이션 저는 피크아웃 쪽으로 지금 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길게는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고 이번 주에 CPI도 잘 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CPI 지표도 잘 보시면서 시장 방향성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 주셨고요. CJ제일제당 4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 올리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음식료와 자동차가 한번 붙었다면 네. 8강 2라운드에서는 게임과 바이오가 붙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예전에 아주 뜨거웠었죠. 위메이도 올라와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바닥 잡고 오르려고는 한데 좀 시원치 않습니다. 셀트리온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셀트리온 하면 정말 한때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시는 동안에 전문가님들도 골라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바이오인 즉 셀트리온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셀트리온입니다. 예, 두 분 모두 다 바이오 쪽을 지금 게임보다는 이제 업종적으로도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종목만 이런 건지 좀 하나씩 그러게요. 여쭤볼게요. 네. 우선 최인호 전문가님. 지금 위메이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게임 중에서도 템베거 종목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템베거보다 10년 안에 10배 오른 건데 이건 그렇죠, 너무 네. 단기간에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게임 시장이 어찌 보면 선두주자예요. 이 게임이 어떤지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쵸. 이 게임이 가면 중요한 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5G, 6G 네. 통신도 같이 발달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하드 그러니까 컴퓨터에 갖는 하드적인 부분, 하드웨어. 메모리라든지 램이라든지 예. 그런 것도 같이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NFT 모든 게 다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나왔을 때 PC방에 다 게임 그러니까 사양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 게임을 연동하기 위해서라면. 왜냐면 그걸 해야지 그 손님들이 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지만 위메이드를 무시할 수 있는 이거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워낙 지금 도태되어 있고 지금 좀 약간 밑으로 지금 하방으로 지금 밀려 있어 가지고 돼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지금 정책주에 연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 분야 바이오 쪽에 모두 투자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 그러니까 지금 사 주가가 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희망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을 예. 찾아야죠.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하반기 예. 시장에서는 충분히 상승세에 이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책과 관련해서 셀트리온을 보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임주들의 폭발력 우리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아직 순서가 안 왔다 뿐인 거지 우선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김명우 전문가도 셀트리온 하셨는데 우선은 게임주하고 바이오 우선 업종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고 종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정부에서 게임보다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을 그러시군요.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신정부의 그런 인사들의 그런 업황들을 좀 보면은 네. 이력들을 보면은 게임주 관련해서 게임 관련해서 그렇게 산업을 발전시킬 만한 인물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고 아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예. 가가지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가서 지금 돈 없어서 연구 못하는 개발 못하는 그런 그렇게 사태를 만들지 하죠. 않겠다. 예. 그런 말도 한 만큼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로 좀 많이 주가가 펌핑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그 주가가 다 이제 소화가 되고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조정 중에 있으나 바닥을 지금 다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반면에 위메이드는 아직 다지고는 있지 않다. 그만큼 게임주들의 그런 상승세를 위해서는 기술주들 중에서도 게임주는 좀 후발주자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보시더라도 게임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은 좀 빠르게 오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미르 M이라든지 위믹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네. 그리고 이 P2E 게임에 대해서는 저는 전 세계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는 바론. 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 네. 게임주들이 다시 반등이 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여력이 될 때 위메이드는 꼭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기회가 왔을 때 위메이드는 언제든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두 분 모두 다 셀트리온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대 셀트리온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보여주시죠.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뭐 압도적으로 네, 셀트리온이 올라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78%의 비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위메이드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이 세워보실까요? 네, 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높은 고점까지 진짜 급속하게 올라갔다가 제가 봤거든요. 네, 작년 진짜, 12월 고가 대비해서 지금 수준이 70% 떨어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끝도 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저기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이제 변곡점을 그리는 순간에는 진짜 집중적으로 관심을 봐야 될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가면서 수많은 또 관련된
업종들이 또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예. 위메이드는 떨어지더라도 저는 항상 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금액은 8만 원, 예, 8만 원 단기 8만 예, 원. 단기 고점이 8만 원 정도 단기 고점, 고점? 예,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바닥이 아니 예. 잘 모르겠다는 건 똑같은 의견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선택에 의해서 셀트리온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위메이드는 8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3라운드도 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뭐 두산 중공업에서 이름 바뀌었다 이러면서 최근에 한번 그냥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자력 발전 쪽으로 오늘 취임식이다 보니까 또 같이 한번 또 꺼내 보고요. 그리고 중국 봉쇄 아까 미나 앵커께서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 이제 화장품이 또 노마스크까지 겹쳐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8강 3라운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두 종목이 붙게 되니까요. 많은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들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김영호 전문가님 어떤 선택을 하실 네, 건가요? 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원자력 발전 선택하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는요? 네, 그렇죠. 정책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 예전처럼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한번 그냥 K뷰티라고 날렸는데 네. 다시 한번 날릴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매력이 어떻습니까? 오늘 좀 뭐냐 국회의사당 앞에 오늘 한 3천 명 네. 외외 이제 외국에서 오신 이제 기민들 오셨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또 당에서 네. 제일 높으신 분들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체제가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냉전적인 그걸 이제 있고, 풀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또 예. 오고 또 서로 간에 또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중국과 한국하고는 사실은 이 분위기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렇게 얼어붙어 있어 그렇지 예. 또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상해라든지 저렇게 이렇게 뭐랍니까 지금 사람들 못 나가게 하고 계속 이렇게 예. 봉쇄되고 상황에서도 한국 드라마 본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보더라고요. 예, 본다지 않습니까? 네. 그게 K 그래서 콘텐츠입니다. 나 그 이야기 보고 내 듣고 참 그래도 가긴 가는갑다. 거기서 예, 포인트를. 가는갑다. 그래서 네네. 가게 되면 화장품은 충분히 가고 우리나라 또 대표하는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도 다 벗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싼 화장품 바를 시기라고 다. 예, 그래서 괜찮아질 거로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네. 이 뷰티적인 게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냥 아까 전에 리오프닝적인 분에서 그 재료가 좀 소멸됐다고 보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매출로서만 승부봐야 될 시점 같아요. 지금은. 그렇군요. 네, 아, 항공주처럼. 진짜 철저하게 숫자로만 가는 거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그 없죠. 실적밖에 네. 믿을 게 없다. 지금 네. 이렇게 지금 2,500까지 나 깜짝 놀랐 아침에 시장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끝까지 떨어지구나 네. 배신하구나 계속 느꼈는데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게 정책주 오늘 또 생일이신데 어제 보면 대통령 어제 보면 취임식인데 그쵸. 어제 보면 뭐 생일날 내가 찬물을 끓인다고 내가 화장품주를 이야기하면 웃기는 거고 일단은 정책 관련 쪽으로 좀 밀고 가야죠.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건설부터 시작해서 토모 원전에 관련된 모든 섹터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펀더멘털 안에 내부적인 문제는 좀 있어요, 기업적으로.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기업에도 없는 거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느냐 못 가냐, 국가의 경제에 도움을 주냐, 주가의 방향성을 주냐, 그게 지금 1순위지. 내부적인 거는 뭐 오너 리스크, 뭐 상황적인 부분 그런 거는 네. 사실은 좀 벗겨도 돼요. 네, 지금 무조건 가는, 왜냐면 워낙 업황 전체적으로 좀 다운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에너지 쪽 관련된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채팅창에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네. 아모레가 감히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나오는 생일이지 않습니까? 생일이 아, 네, 그렇군요. 취임식이니까 정책 가야죠. 네. 그렇군요. 좀 양해해달라고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아모레 퍼시픽과 관련해서 김용우 전문가도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 네. 오늘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다르게 이제 리오프닝 좀 관련해서도 지금 해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기술주들이 약세를 많이 보이는 반면에 그렇군요. 이런 소비주들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즉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우주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고, 그쵸. 그리고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라 대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이렇게 비비기에는 이게 좀 아직은 좀 시장 상황이 좀 그렇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멘트가 좀 세요. 아시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전문가 고민 없이 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런 마음속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선택 골라서 라운드로 춤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공개해 주시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아모레 퍼시픽. 예. 네,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78%로 압도적이게 이기게 됐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좀 세워주세요. 네, 아모레 퍼시픽은 목표가 18만 5천 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시세가 나오기에는 지금 화장품 업계들이 많이 좀 쪼개지고 있다. 그 알아먹는다. 경쟁력도 예. 많이 쪼개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아모레 퍼시픽이 좀 신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짧게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18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4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유 쪽 관련해 가지고 또 유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사우디 쪽에서의 그런 행보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요. S51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또 2차 전지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늘 기준으로 또 얘기한 또 리비안, 테슬라 이것도 밀리면서 같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8강 4라운드 S51 대 에코프로 BM 두 종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국제 유가 하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S51 그리고 전기차 영향 받는 에코프로 BM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 지금 유가 하락은 일시적인 겁니다, 오늘. 예, 왜냐하면 전 선물이 전체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일시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봐야 돼. 길게 숲을 봐야 돼. 나무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가끔 쓱 봅니다, 저도. 예. 에코프로비엠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2차 전지 관련 주지만, 예. 그 주지만 일단은 지금 목구멍이 부도청이라고 지금 일단은 유가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일단은 정제 마진 자체가 워낙 지금 커요. 그게 가장 일단은 큰 매력이죠. 제일 큰 매력이고 예. 일단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일단은 저 기름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향후 지금 방향성까지 좀 바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버크스 해서 같은 경우에도 저게 정유주에만 투자한 것만 해도 이번 진지난데만 한 10% 이상 정도 들어갔습니다. 좋게 본다는 얘기군요. 좋게 보죠. 그렇군요. 돈이 되지 않습니까? 아하. 마진이 이것도 좋지 또 않습니까? 투자의 힌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됐네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S-오일이 상당히 좋아요. 하반기까지는. 네. 그렇지만 무조건 미래로 본다면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그냥 희망이자 등불이자 네. 그냥 꽃이고 그냥 가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이게 없으면 경제에 어찌 보면 그게 흐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예. 뭘 가져가야 되는데 자동차, 철강,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가져가야지 그렇군요. 뭔가 나오죠. 그래도 네. 독일의 뭐 닥스 지수랑 같이 붙을 수가 있지. 아니 이건 붙을 수가 없어요. 닥스랑 붙는다는 또 큰 꿈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발등에 불부터 끄자. S51로 선택을 좀 해주셨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는요? 네, 일단 S-오일은 저번에 이제 실적도 그렇고 네. 그 정제 마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저는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생각을 해서 정도? 네. 이미 저번에 설정해드린 목표가도 일단 달성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마침 이제 상대가 에코프로비엠이네요. 잘 걸렸다. 네. 이거. 잘 걸렸죠.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주라고 하지만 네. 저는 일반 기술주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공급도 네. 늘어나고 있고 네. 공장 여기저기 다 짓고 있고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 회사별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가 전이를 성공을 했고 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기술주잖아요. 실적이 그렇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뭐 기술주 완전한 기술주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약세로 들어가는 네. 그런 기술주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기에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서 이제 스텔란티스라든지 거기 북미 쪽으로도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네. 계속해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 소재의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그럼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이 급락했고 네. 그리고 테슬라도 급락한 거죠. 9%면. 그 정도를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네네. 에코프로엠이 이제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사야 된다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렇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각자 어떤 관점으로 앞으로를 보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약간 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우 전문가는 에코프로 BM이고요. 네.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 S51 쪽으로 단기 관점에서 보여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으로 마지막 종목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은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을 골라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S51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과 앞으로의 전략 세워주세요. 자, 지금 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찌보면 제일 중요성 가지고 있고 이게 어찌보면 힘입니다. 파워고. 그렇죠. 뭐 무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지금 S51도 있고 어저께 했던 GS, 네. GS 칼텍스도 있는 거예요. 어제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서 그 업종이 워낙 큰 지주회사라다 보니까 네. 이 두 회사는 좀 꾸준히 보고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들어가도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배럴당 지금 그러니까 한 60에서 80달러까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100달러 선에 유지하실 때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유가는 계속 정제 마진은 계속 올라갈 거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좀 판단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네, 100달러 정도가 네. 딱 유지될 때는. 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목표가는 이것도 짧게 잡겠습니다. 11만 5천 원. 네, 11만 5천 원. 네. 11만 5천 원. 정고점 좋은 정고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게 됐고요. S51은 11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총 4가지 종목입니다. 4강의 1라운드에서는요, 현대차가 지금 비비고를 제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NFT,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거 다 네. 제치고 지금 올라와 있는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뭔가 시장이 좀 변하나?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4강의 첫 번째 라운드, 현대차 대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는데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냐 바이오냐 그렇죠. 네,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걸 더 좋게 보시나요? 저는 자동차 쪽을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자동차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네, 무조건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트리온 약간은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건지 김영호 전문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물론 셀트리온도 지금 많은 악재가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 부분에서도 이제 그 오해를 벗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뭐 합병 문제, 기업의 이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합병 문제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죠, 그거? 네, 맞습니다. 예, 예.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 이제 가치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합산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이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바이오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아직 코로나의 이후로 주가의 펌핑 이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으로 너무 소위 말해서 해먹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수급 상황들이 좀 투심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고선 다시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는 이번 연도 말 그리고 내년 초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좀 길게 봐야 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그 수요라든지 그런 공급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는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확실한 그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자동차 업종이 더 낫다라고 보고 현대차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유럽에다가 흔히 맞아요. 말하는 그 직판, 직접 가서 판매를 한다는데 이게 뭐 매출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그 유럽 항암제 시장의 뭐 90%를 직판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일단은 제품을 판단 뜻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예. 지금 셀트리온이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서는 일단은 네.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한 5개 탑의 바이오 회사점을 하면 안에 무조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내고 실적을 있는. 내고 있는 회사인데 예. 일단 셀트리온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되게 낮아요. 그게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아예 규모가 커서 예. 어떤 대형적인 거라든지 대량적으로 매출해서 크게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고비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항암제 하나 개발하면 주사 한 대 맞는데 400만 원, 한 대 맞는 600만 원, 암 치료하기 위해서 20번, 1억을 갖다가 주사를 갖다가 20대 1억 넘어요. 그건 그러니까 맞을 그런 사람 시장이니까. 몇이나 될까요? 근데 암이 걸리면 치료하기 위해서 당연히 맞죠. 400만 원이나? 600만 원도 해요. 아, 그래요? 폐암은 6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말 로또처럼 예. 그냥 잭팟 터진 것처럼 다 모든 게 바이오 시장에 다 매진된 거다. 그렇군요. 근데 1상, 2상, 3상 또 인상 시험 들어가면 또 떨어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고난도 테크닉과 고난 수많은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과 다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신정부가 이쪽에 투자를 한다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한다는 게 인적이든 물적이든 아니면 제재적인 부분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시장성은 좀 더 커져 나가죠. 음. 그럼 다시 또 바이오가 다시 또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바이오는 올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열풍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의학 쪽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 네. 대한민국 우리 그 지금 경제 패턴을 봐도 꾸준히 우상방을 그리고 있는데 주가만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코로나 쪽에만 몰려 있다 보니.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신약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뭐 암 관련돼 있는 자가 면역 질환 그런 쪽은 심리만 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얼마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주가가 방향성이 막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이쪽이 좀 매출도 안 나오고 재무 펀더멘탈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좀 그랬다 보지. 실제로 지금 시장이 좀 좋아지고 그때 작년처럼 뭐 3,000포인트 올라가면 또 바이오 시장도 커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길 좀 기대를 그리고 기술이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국이. 좋습니다. 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충분히 깔려 있는 상황에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관점인데요. 두 분 모두 다 현대차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체크해 보죠. 결과 보여주시죠. 자, 현대차 대 셀트리온. 네, 아직은 와, 9회 차이로 현대차가 올라가게 되네요. 네, 그런데 아직은 뭐, 셀트리온에 네.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잖아요. 최인호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세요. 네. 아무튼 뭐 바이오 시밀러 회사에서는 아무튼 최고 회사고 오리지널 약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또 미국 내 또 특허 합의도 성공을 했거든요. 아, 좋네요. 예, AV라고 해서 AV하고 했는데 그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예, AVB예요. 네. 네. 에브비. 예, AVB.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 길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너무 한번 크게 상승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수익을 한번 내셨 분들은 바이오에 대한 환상이나 꿈은 절대로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워낙 많이 저가로 떨어져서 16만 7천 원. 16만 7천 원 지점을 제가 어느 정도죠? 그 정도면? 아, 네, 지금? 16만 7천 원. 아, 예, 저 정도군요. 네, 저 정도 예.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추세가 하방해서 그냥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냥 봤습니다. 네. 정말 단기적으로 크게 봐주셨네요. 못 잡아주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 왜냐하면 제약이라든지 매출적으로 크게 나오면 제가 뭐 일동이라든지 좀 크게 나오면 제가 좀 차트석으로 좀 크게 잡아주는데 어찌 보면 저거는 차트라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조금 떨어졌을 때 사고 진입을 좀 안 하려고 그러죠. 기회가 아니고서.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셀트리온은 정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잡아주셨어요. 목표가 16만 7천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어쨌든 뭐 의미 있게 셀트리온은 올라갔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강 2라운드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카운터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우선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냐 아니면 2차 전지 소재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박스권 그러니까 그 주요 매물벽에서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그 부분을 좀 깨고 올라가면서 그냥 치솟고 있는 그림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고르시는 동안 우리 전문가들의 선택도 한번 알아보죠. 최인호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 BM. 혼자 저는 뭐로 진짜 왜냐면 현대차를 갖다가 탑으로 갔는데 참 애매합니다. 나중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BM. 네.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이게 미인주 두 개를 갖다 주시니까 네. 너무 어렵습니다. 예, 난처하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네, 그럼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가겠습니다. 에너빌리티. 네. 네, 원전 정책 관련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코프로 BM 최인호 전문가님 골라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일단 니켈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있고요. 배터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배터리에. 예.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라는 전지 전체를 봤을 때 최고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찌 보면 포지션 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쭉 보고 뭐 차트의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워낙 이게 있는데 저 이제 잘 모를 5년 전에 진짜 아무도 모를 저 당시에 마다 끝까지 우상방으로 그리면서 추세가 나왔다는 좀 화려한 어찌 보면 진짜 부채 꼴이에요. 지금 코스닥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멋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냐면 현대차가 저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 가면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함께 가죠. 함께 가죠. 2차 전지는 함께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형제로 묶었어요. 완성차하고 네. 2차 전지 같이 아니, 원전 업종도 같은 경우도 붙고. 좋죠. 원전 좋지만 예. 네. 좀 약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원전하고 2차 전지하고 아까 현대차 막 2차 전지 얘기하면서 그쵸, 왔다 골랐는데. 갔다 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개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네.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원전의 이제 기조를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보다 이제 소형 원전 쪽에 지금 많이 치중이 또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SMR 쪽. 네, 맞습니다. SMR 쪽으로 또 성장성으로 본다면 그쪽인데 두산중공업이 이제 기술력은 그쪽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후에 또 강자로 올라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폴란드, 체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어지는 그런 수주 부분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럽이 많습니다. 먼저 원전하자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해외 수주를 빨리 또 끌어내야 또 이 매출이 또 증가를 할 텐데. 우리나라가 잘 만들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정책적으로든 아니면은 기업에서는 좀 대외적으로든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입찰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 근데 그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격도 적당한 선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전 세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정부라는 그런 품 안에서 둥지 네. 안에서 이 원전에 대한 수주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서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코프로비엠도 네, 분명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고르기 두 종목 다 힘드셨군요.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매력이 그래. 너무 확실해요. 예. 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참고해야 되니까요.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팽팽할지 궁금합니다. 팽팽할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의외로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득표율로 이기게 됐네요. 네, 시청자분들은 뭘 팽팽하게. 네, 저희만 긴장했나 네,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김영우 전문가께 이제 진단 네. 종목이라든지 가격 전에 들어볼게요. 일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같은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려를 하는 게 대형주잖아요. 투자를 할 때 뭐 불안하다 보니까 대형주들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좀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담는다면 한번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때 저는 이제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계약건에 대해서 뉴스가 나올 때 저는 상승세를 충분히 크게 줄 그런 거라고 식으로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이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골라주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게 됐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결승에 올라간 두 종목은 관련이 서로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예, 자동차 네. 쪽에서는 현대차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최인호 전문가께서 이 두 업종을 같이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네, 거의 라고 현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엮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인호 전문가는 현대차하고 BM 어느 쪽입니까? 일단은 갑이 좋죠. 갑이. 갑이 좋다, 현대차. 갑이 낫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을로 가겠습니다. 을로. 네. 에코프로비엠. 네. 좋습니다. 자, 슈퍼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매력이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 최인호 전문가.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요. 예. 네. 자, 최인호 전문가 현대차 갑 매력은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오게 되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많고 투자를 원하는, 우리가 또 투자주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미국에 있는 회사를 초청하는 겁니다. 뭐 조지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부탁하러 오는 거군요. 그렇죠. 부탁하러 오는 거죠. 아니 뭐 투자로 왜 옵니까? 지금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군요. 힘든데 그렇죠. 투자로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삼성, 현대, SK 굵직굵직한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국민들의 어찌 보면 재밌으세요. 경제에 어찌 보면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창출하는 노동시장을 그렇죠. 창출해야죠. 예. 그러면 노동시장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자동차에 자동차. 항상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부지,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세금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땅 부지 같은 그 주지사들도 상당히 그걸 하지 않습니까? 여론전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오면 세금이 적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렇죠. 모시는 네, 모시는 상황인 상황이죠.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차피 국내 시장에 있으면 노동 환경이나 노사 간의 관계도 좋지 않고 힘든데 차라리 미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고 그다음에 미국 수출하기도 바로 내수 시장으로 미국 내수 시장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면 가게 되면 에코도 같이 따라옵니다. 프로펜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따라와야죠. 미국에 가면 한국에서 보내주겠습니까? 그렇군요. 항상 2차 밴드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한 조직이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 있으면 그 주위에 다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다 있듯이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일단 현대차가 가야지 일단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약간 그거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이런. 아. 네. 네, 앞에서 네. 끌고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주신 게 현대차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미국에서도 예. 지금 뭐가 부지를 대서양 쪽 관련 쪽으로 한대요. 왜냐하면 태평양 쪽은 한국이나 일본 이쪽이지만 대서양이면 유럽을 수출하기 아, 위해서. 그런 의미군요. 왜냐하면 대륙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동적인 짧아야지 돈이 덜 들죠. 덜 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배송적인 부분이 탁송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서양 쪽 관련된 거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무튼 추세는 봐야 되는데 아무튼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좀 더 크게 이바지할 것 같아요. 근데, 좋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 공장이 없어지면 이제 국내 노동 환경은 좀 열악하겠지만 그걸 또 좀 정책으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광주에도 공장에 지금 캐스포도 만들고 하니까 네. 앞으로 뭐 국내외적으로 잘 밸런스 잘 맞추고 있어요. 기아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내수 40에 뭐 수출 60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거의 내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해외 시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성향이 또 막 바뀌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현대차는 크게 봐야 됩니다. 멀리 네. 길게 긴 호흡으로. 자, 그럼 갑 쪽으로 포인트를 맞춘 최인호 전문가. 이번에 을로 봤을 때 김영 네. 전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이제 현대차를 엮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미 글로벌 지금 선두를 달리고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거래처들 충분히, 그리고 배터리 업체,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의 아, 그런 관점으로. 네, 최대 거래처이기 때문에, 네.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산업의 성장을 봐야 됩니다. 이 제가 이제 저번에 강연회 때도 한번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전기차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의 주요한 그런 부품이 가장 큰 부품이 이제 25%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네. 이제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쵸.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산이 이제 점차 확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나 아니면 배터리 업체들에서도 뭐 소재라든지 그런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 그 기술력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파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은 뭐다? 에코프로비엠이 나중에 이 전기차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하면 할수록 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들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25년부터 전기차만 생산이 되는 그런 시즌이 다가올수록 저는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세는 더더욱 강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에코프로 BM 입장에서 이제 현대차도 나의 고객이고 그리고 또 네. 테슬라나 이런 다른 글로벌 전기차 기업도 나의 고객이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하는 종목이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결과 보여주시죠. 현대차 대 에코프로 BM. 와, 네. 네. 현대차가 간소한 차이로 이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좀 더 갑 쪽에 몰아주셨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오늘의 우승자는요. 바로 바로 현대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최인호 전문가께서 선택해 주신 현대차 이제 앞으로 의 세계 진출에 대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셨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 현대차 네. 가격 전략 좀 도와주세요. 네, 아무튼 현대차 지금 뭐 주가 흐름은 오늘도 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sometimes 이게 뭐 추세는 그렇지만 이거 현대차는 추세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2차 전지와 모든 것을 끌고 가야 될 우리 어차피 한국 자동차 시장의 일단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밑에 변곡점에서는 일단 우상방을 하고 있지만 좀 갈 길이 아직 깜깜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까지 좀 크게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근데 길게. 목표가는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 2, 3단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잡지 마시고 처음에는 작게 한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걸 보고 공부도 좀 하면서 2단계, 3단계 잡으시고 쭉 가져가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목표가는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에서 일단은 먼저 조금의 수익을 한번 이익을 한번 내보시고 난 뒤에 예. 그때 다시 한번 아. 현대차를 한번 보시면서 좀 크게 이제 전 고점까지 저 20만 원 넘는 데까지 2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자세하네요. 예,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형주는 단시간 내에 뭔가를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입을 하고 그만큼
손해가 많이 적게 보기 때문에 이익도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경제와 함께 올라간다고 생각해 시각으로 가면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매수 매도 포지션 전환되기 때문에 아무튼 크게 보시면서 넓게 단계별로 가시는 게 좋다 봅니다. 앞으로 좀 옆에서 계속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전 네,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예, 든든합니다. 자, 김영하 전문가. 에코프로비엠이요. 예. 네. 아, 네.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목표가는 57만 원. 57만 원. 네, 57만 원 보고 57만 있고요. 원. 즉 이제 뭐 신고가도 계속해서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기술주와는 다르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소비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네. 즉 완성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의 소비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재 업체 소재 자체가.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그런 실적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네. 우리나라 K 배터리, K 소재들이 많이 상승을 할 거다,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인 현대차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우선은 18만 5천 원까지 바라보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군요. 에코프로비엠은 5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 오후장도 토마토 TV와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